국가들은 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걸까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네 자신이 그냥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자기네 역사 자체가 뭐 미국에서는 원주민을 1억 3천 명? 3천만 명 그렇게 죽이면서 들어섰고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이렇게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하는 국가들이 전부 다 식민지 국가들이죠.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지금 이 영국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은 예멘이에요. 자기네가 식민 지배했던 예멘을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까지 이 나라들은 그냥 닮은 꼴이 아니라 그냥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했던 그 원주민을 전부 인종 청소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 시온주의가 정착민 식민주의고 이 사상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온 식민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살고 있었어요. 보통 아랍이 우리가 인종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랍 지역에 살면서 아랍어를 쓰고 아랍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그래서 자기네는 아랍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랍의 유대인이고 아랍의 크리스천이고 아랍의 무슬림이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런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유럽인인 유대인들이 이 땅에 건너온 거죠. 그래서 가자 지구는 그 지중해에 면한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가 아니고 작은 땅이에요. 면적이 365km밖에 안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 구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만 써있죠. 그래서 어떤 지도를 봐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이라고만 하고 이쪽을 뭐 서안지구 그리고 가자지구 이렇게만 표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이나 뭐 베들레헴 우리가 뭐 잘 아는 성경 속의 어떤 땅들 여리고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서안지구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쪽이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우리가 아는 이미지의 예루살렘은 다 동예루살렘입니다. 전부 다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1980년에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까지 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전 세계 아무 국가도 인정을 안 하고 미국조차 인정을 안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쪼그라든 팔레스타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지금 유엔이 1947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국이 이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고 영국이 더는 못하겠다고 유엔에다가 문제를 이관해버려요. 그래서 유엔이 1947년에 이 땅을 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한테 56%의 땅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56%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나머지 땅에 팔레스타인을 세워하고 분할안을 만들었지만 원래 원주민들이 이 안에도 또 그런 원주민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무도 이 국가 두 국가 만들어서 공존하라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연히 원래 그냥 팔레스타인인데 당연히 팔레스타인이어야지 왜 더 많은 땅을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느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근거로 씁니다. 니네가 국가를 설립하지 않은 거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 유엔의 분할안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됐는데 그래서 너네들 잘못이다. 국가가 못된 건 그렇게 얘기를 보통 비난을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하죠. 근데 이스라엘조차도 이 분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바로 전쟁을 통해서 72%의 땅을, 아니 78%의 땅을 차지하면서 지금 오늘날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 지역들은 이미 1948년에 분할안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가 전쟁으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 분할안을 따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의 기준은 팔레스타인은 이만큼 이렇게 줄어든 이만큼의 땅에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이 국가 아니라는 거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이 소안지구도 61%를 군사정부가 직접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범위가 이런 식이다.
라고 보통 지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때 78%를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겼고 그 뒤로 지금 난민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유엔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온다, 지금 유대인 민병대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무서워서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전쟁 이전 시기에 피난을 간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온주의 프로젝트, 식민지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67년에 3차 중동전쟁 때 나머지 22%의 팔레스타인을 전부 군사 점령을 해서 지금까지 군사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식민 지배를 뭐 유엔이나 미국 그런 국제사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강대국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은 다 그냥 기정사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다만 67년에 군사 점령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철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을 자기네가 부르는 공식 명칭도 피점령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강대국들은 문제가 작년 10월 7일에 다 시작된 거나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마스가 기원이라고 하려면 하마스가 시작한 거라고 하려면 하마스가 언제 세워졌나 보면 하마스가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하마스는 1987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방금 보셨듯이 군사점령을 그 20년 앞서서 당했고 또 그 19년 앞서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습니다. 인종청소를 통해서 들어섰죠. 그러니까 하마스를 아무리 탓하려고 해도 하마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게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어떤 공격을 하든 그거는 점령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행위지 절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만 점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 레바논 남부도 20년간 점령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구성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점령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헤즈볼라가 지금 같이 가자 지구의 그 저항 세력들이랑 같이 싸우고 있죠. 그리고 골란고원의 시리아의 골란고원도 1967년에 군사 점령을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처럼 시리아도 또 자기네 땅으로 불법으로 영토 병합을 해서 저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시민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사는 그 시리아 분들이 군대에 가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서한 지구랑 가자 지구랑 골란 고원은 지금까지 군사 점령을 하고 있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는 뭐 예전에 돌려줬죠. 그래서 이집트나 옆에 요르단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 친미 국가들이고. 그래서 군사 점령이 어떤 건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자 지구는 2007년에 봉쇄당해서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침공을 하고 학살을 주기적으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9년에 가자지구 봉쇄 이후로 처음으로 대규모 폭격을 했을 때의 사진인데 이때는 유엔 학교에 백린탄이 쏟아진다. 이 사진이 국제사회를 엄청 뜨겁게 달궜었어요. 어떻게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은 표준이 됐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백린탄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학교는 뭐 지금 다 때려 부쉈죠. 뭐 이건 2014년이었는데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애들은 뭐 4명을 폭격을 해서 죽인 다음에 나중에 자기네 자체 조사 결과 뭐 오폭이었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그 보고서는 뭐 나중에 유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폭격으로 뭐 학교들을 다 무차별로 폭격을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애기들이 새 학기에 친구가 뭐 죽어 있어서 뭐 너무 슬퍼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뭐 많이 그냥 너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에서는 뭘 하느냐 지금 여기 현대 로고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집들을 부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부순다는 거죠. 근데 이 집을 부수는 이유가 이 땅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소유가 맞아요. 근데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로 강제 편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당국이 이거를 건설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고 말고 하는데 99% 이상이 허가를 못 받아요. 근데 집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걸 시 당국이 알거든요. 근데 가만 놔뒀다가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집행 비용도 다 대집행 비용을 다 청구를 해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그 대출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를 하고 있고 이게 자기네가 집행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직접 자기가 집을 부숴요. 자기 손으로도 부수고 이런 굴착기를 불러서 부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굴착기가 현대 기계여서 팔레스타인 분들이 예전부터 저희한테 그 현대 보이콧을 호소를 해오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동예루살렘에서 또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이게 그 아라크사 모스크가 있는 여기는 황금돔 사원인데 이 일대가 팔레스타인 사람한테는 되게 신성한 곳이에요. 하람 아시아리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여기를 원래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이렇게까지 막 쳐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불법 정착민들, 그 식민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군인들이 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여기를 한 바퀴 돌고 나가고 뭐 그런 짓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무슬림들에게 신성한 이 공간이 유대 교회에서는 템플 마운트라고 자기네도 무슨 성지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아 팔레스타인 쪽에도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대인 쪽도 종교적 의미가 있나 보다 싶은데 사실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되게 정치적인 공간이에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무슬림이 아니어도 기독교인이더라도 되게 중요한 그 민족을 상징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일부러 팔레스타인 사람들 도발하고 싶을 때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도 되게 큰 규모로 민중 저항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시 유명한 정치가가 여기를 일부러 도발을 하려고 방문을 한 그런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여기 가서 예배 보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경찰들도 이런 식으로 와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 그 유대인 시민들을 못하게 막았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저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게 놔두다가 이제 자기네가 코로나 이후에는 직접 쳐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신도들을 공격을 하고 뭐 불법 체포를 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를 침탈했을 때 어떻게 종교시설을 또 침탈하냐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 항의를 하고 분노를 하고 뭐 그런 자유주의 언론들까지도 다 엄청 규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시 그냥 평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런 일이 있어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보도하지도 않고 규탄하는 거는 더더욱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제일 무서운 행사 중에 하나가 이 깃발 행진이라는 건데요. 5월 이것도 영상으로 보시면 엄청 무서워요. 사실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니는 그 식민자들을 만나는 게 되게 흔하긴 해요. 근데 5월달이 되면은 더 자기네가 뭐 깃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은 인원이 아랍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제2의 나크바, 그러니까 인종청소가 다시 오고 있다. 막 그런 그리고 아랍 마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듯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인데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있는 데를 저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켜주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아동들은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군사 법정에 서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는 그나마 낮에 잡아가는데 수십 명의 군인이 아동 한 명을 이렇게 잡아가죠. 지금도 며칠 전에도 7살 아기를 집에 쳐들어가서 여자 아기를 막 잡아가는 영상이 돌았는데 되게 많은 경우에는 애들이 낮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걸 보고 제가 누군지 제 집이 어딘지를 확인해 둔 다음에 밤에 쳐들어가요. 바로 안 잡아가고. 그래서 밤에 쳐들어가면 잠자고 있던 식구들이 다 깜짝 놀라서 밤에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애기들을 데려가는 거를 일부러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서 군사법정에 가면 뭐 부모님은 물론이고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고 히브리어로 써진 거에 자백서에다가 사인을 하게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간 애기들이 거의 100% 가깝게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서한지구는 그 분리장벽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8m 높이 장벽으로 완전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200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2년 뒤에 불법이라고 권고적 의견을 내리거든요. 근데 뭐 계속 지었고 아무 제재가 없었고 결국은 완성을 했습니다. 불법 유대인 정착촌은 그러니까 서한지구 안에다가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짓고 있는데요. 예루살렘도 물론이고 이거는 미국조차도 엄청 규탄을 해요. 왜냐면은 서한지구 안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네 시민들을 이주시켜서 마을을 만드는 게 미래에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독립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짓지 말라고 엄청 말은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제재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이 정착촌은 원래 그냥 존재 자체로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입니다. 근데 이 그냥 존재만 전쟁 범죄인 게 아니고 여기에 사는 정착민들이 실제로 전쟁 범죄를 매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불법 유대인 정착민이 이때 작년 2월 달에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엄청나게 그전에 항상 그랬지만 되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차랑 집에 불지르고 사람들 죽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네가 겪었던 그 홀로코스트랑 같은 그 포그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엄청 심각한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점령군조차도 저런 표현을 쓸 정도로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이 엄청나게 극심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작년 10월달 상황인데 10월달에 서한지구에 있던 군대가 가자지구 주민 공격하러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군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군대들이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동 같은 거 제한하고 검문하고 불법 체포해가지고 붙들어도 불법적으로 감금해두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법 유대 정착민들이 사는 마을이랑 이스라엘이랑 연결하는 전용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종이 분리되어 있는 거는 남아공에서 우리가 봤었던 아파르테이트랑 너무 노골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뭐 엄청 보수적인 국제 기관들도 지금 이스라엘은 아파르테이트라고 규정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정착민을 위한 도로에 또 HD 현대에 지금 이름 바꿨죠. 현대종업이 HD 현대의 기계가 쓰이고 있다고 예전에 2012년에 이미 UN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군사점령에서 이윤을 얻지 말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